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실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절 삼상 동기 발전기의 특성, 시험 및 병렬운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의 일단 첫 번째, 이 삼상 동기 발전기의 이 제품의 좀 차이점은 뭘까? 자, 이 제품보다 차이점은 뭘까? 라고 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49페이지 보면은 책 가장 위에 있는 건데요. 자, 이거 무엇이냐? 무브화 상태에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기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계좌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서 계좌를 회전시키게 되면 전기자의 전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계좌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단자 전압의 변화의 비율을 보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계좌가 증가할수록 전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이렇게 다 꿈처럼 이상처럼 되겠습니까? 이 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철심이 자기적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포화하기 때문에, 자속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점 정도 가게 되면은 오히려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바로 그러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기 포화라고 하게 되고, 이 곡선을 우리가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바로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상적인 곡선이고 꿈의 곡선이고, 이 노란색이 실제로 현실적인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포화가 얼마나 잘 됐냐? 만약에 이 노란 선이 빨간색에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게 되고, 그러면은 포화가 적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반대편으로 이 노란색이 너무 빨리 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요. 그럼 포화가 빨리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고, 이쪽을 만약에 B라고 하고, 이쪽을 그냥 C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자, 어떠한 말이 있느냐? 포화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부른 비율이죠. 자,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 B분의 B, C를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합니다. 뭐 C-C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럼 C-C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포화율? 이것분의 이거. 앞에 두 개분의 뒤에 두 개를 포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그냥 하나 넘기시고,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를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50페이지. 3번에 단락 곡선. 단락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단락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발침, 우리가 발전기 얘기하는 거죠. 발전기에서, 자, 발전기를 전기를 만들게 되면 2차 측을 어떻게 됩니까? 쇼트 시키는 겁니다. 단락시키는 거예요. 단락시킨 다음에 이 계좌로 가는 전류를 점점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0에서부터 천천히 증가시켰을 때 이 단락 전류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단락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락 곡선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 볼까요? 그냥, 자, 밑에 보시면 단락 곡선이, 그래서 무브와 포화 곡선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락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반듯해지거든요.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왜 직선이 되느냐? 단락 곡선은 이거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죠.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된다. 위에 그냥 표 하나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전압 변동률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압 변동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변압기에서도 나왔었죠. 그렇죠?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브화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의 비율로 나타낸다. 왜냐? 여기도 뭐예요? 이거 동기 발전기니까요. 그렇죠? 교류 발전기니까. 그 다음에 자, 이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병렬운전. 뭘 우리가 병렬운전하게 되느냐? 동기 발전기를 병렬운전하게 되는 겁니다. 동기 발전기는 3상이죠, 3상.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자, 제너레이터 1이 있어요. 이게 R상, S상, T상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또 발전기를 하나 제가 사왔어요. 그러면은 R상을 여기랑 이렇게 묶고, S상을 여기랑 묶고,
T상을 이렇게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은 조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 같아야 됩니다. 왜요? 교류니까. 뭐 같아야 됩니까? 전압은 당연히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위상도 같아야 됩니다. RST 3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같아야 됩니까? 파형도 같아야 되고요. 그쵸? 상의 순서, 상순도 같아야 되죠. 그쵸? 파형의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아야 되고, 다섯 번째 주파수도 같아야 됩니다. 등등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 전압이 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압이 다르게 되면요. 전압이 달라지게 되면 뭐가 흘러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죠. 위상이 다르게 되면요. 이때는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효과가 있는 전류. 이걸 뭐라 그러냐? 유효 순환 전류를 같아지려고 하는 전류, 동기화 전류라고 하죠. 이때의 힘을 우리가 동기화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틀려도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나 아니면은 변압기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달라도 되죠? 용량 혹은 뭐 전류 이런 것들은 달라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동기 발전기를 우리가 병렬 운전할 때도 그러한 사항들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주파수, 크기, 위상, 파형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동기 검정기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자, G1에도 R, S, T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G2에도 어떤 게 R, S, T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게 R, S, T인지를 만약에 구분하려고 그런다. 자, 이거 어떤 게 R, S, T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게 되면은 어떤 게 R, S, T인지 모를 때 우리가 RST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 R상에다가 두 개, R상에서 선을 이렇게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가 전구 달면은, 램프 달면 불 켜집니까? 안 켜지죠. 왜요? 위상이 같은 거니까, 동상이니까. 따라서 제가 여기다가 램프를 하나 놓고 이 램프를 반대편을 세 개 중에 연결했을 때 불이 안 켜지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같은 상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게 안 켜졌어. 그러면 첫 번째 게 뭐다? R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동기 검정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기검정 등, 램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를 동기검정기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기검정기 나와 있죠. 교류 전원의 주파수와 위상이 일치하는 것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3번에 유효순환전류. 이 유효순환전류가 흐르는데 최근에 유효순환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냐 그 전류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을 여기다 하나 넣어봤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3. 난조와 난조방지법. 난조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발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속도가 특정 RPM에서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뒤에 탁 올라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지는데 저는 원래의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예를 들어 미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시 원래 속도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한 번에 가지는 못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점차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할 겁니다. 자,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된다. 이때 조절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난조라고 합니다. 난조. 조절하는 게 난해하다, 어렵다. 세상이 어지러워요. 난세라고 하죠. 난세 영웅이 만들어지듯이 난조라고 합니다. 난조가 심해지게 되면 탈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난조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게 되느냐? 속도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진동한 현상이에요. 거기 이제 난조의 발생 원인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2, 3, 4, 4개가 있죠. 자, 1번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2번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건 회전 모멘트입니다. 세 번에 조속기가 너무 예민한 경우. 조속기라고 하는 거는 발전기에서 중요한 장치인데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줄여지게 되면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얘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줄여도 되는데 막 심하게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갑자기 팍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계좌의 고조파. 그러니까 잡음이 유기된 경우에는 우리가 난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1, 2, 3, 4가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그 밑에 난조의 방지 대책 1, 2, 3, 4와 똑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부하의 변동이 심할 때는 어떻게 되냐? 1번, 계좌의 작은 면에 제동원선을 설치한다.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것 때문에 난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2번,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조속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조속기를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바꿔준다. 다음에 계좌의 고조파가 유기된다라고 하면 고조파를 제거하게 된다. 어떤 걸로 제거할 수 있게 됐죠? 단절권 혹은 분포권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됐죠.
다음에 네 번째 안정도를 그러면 향상 좀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1번 단락비를 크게 한다. 단락비 뒤에 나오게 되는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단락비를 크게 한다.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임피던스는 뭐예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임피던스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걸 작게 한다. 세 번째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조속기 신속한 동작, 소극 예저 방식, 그 빠르게 응답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산하는 건 없고 다 글로만 나와 있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기발전기의 무바 포각선을 나타낸 것이다. 포화 계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2개분의 뒤에 2개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여기가 B고 C-고 여기가 C네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B C-분의 C C-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뭡니까? 3번이죠. 2번 동기발전기 무브와 포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뭐예요? 계좌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 계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4번이죠. 3번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시키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파수 같아야 되죠. 위상 같아야 되죠. 파형 같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2번은 회전수. 이거는 달라도 되는 겁니다. 4번에 두 대의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으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3번의 기전력의 임피던스 관계없죠. 이게 쉬워요. 그렇죠? 쉬워요. 5번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3번에 아니죠. 1번에 기전력의 파형이 작을 것? 이런 얘기는 없죠. 뭐가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죠. 1번이 잘못됐죠. 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용량, 전류 이런 것들은 갖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7번 6극 1200rpm 교류발전기와 병렬운전하려는 극수 8의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얼마가 되는가. 자 지금 6극 1200rpm이래요. 그러면은 8극을 하려면 몇 rpm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6극 1200rpm 먼저 회전하게 되면 주파수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회전수는 달라도 되죠. 하지만 주파수는 어때요? 같아야 되는 거죠. ns는 p분의 120f. 자 ns가 1200 나오고요. p 6극이니까 120 주파수. 몇 헤르츠입니까? 주파수요. 60Hz 아닙니까? 60Hz예요. 그렇죠? 그럼 8극을 60Hz 만들려고 하면은 몇 rpm으로 돌아야 될까요? 1000rpm이죠. 900rpm이죠. 900rpm. 답은 몇 번? 3번에 해당되죠. 8번 8극 900rpm의 교류발전기로 병렬운전하는 극수 6의 동기발전기 회전수. 8극 900인데 극수가 낮아요. 한 단계 낮으면 전압은 속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3번에 1200 이 식이랑 똑같습니다. 9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서 한쪽의 계좌전류를 증대시켜서 유기기전력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한쪽이 전압이 커졌어요. 동기발전기 두 대가 움직이게 되는데 한쪽의 계좌전류를 커져가지고 이쪽의 전압이 점점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슨 전류가 흘러요? 둘 사이에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4번 1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게 되면은 무슨 동기화 전류, 그 힘을 동기화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같아지려고 한다. 동기화력이 생긴다. 4번 11번 동기기를 병렬운전할 때 순환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순환전류는 근데 두 개가 있는데 무효순환전류와 유효순환전류. 무효순환전류는 기전력에 그러니까 전압의 차이가 있을 때, 유효순환전류는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2번이 그러네요. 그렇죠?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 12번 동기 임피던스 5옴인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 유도기전력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 무효순환 전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효순환 전류 어떻게 합니까? 그냥 I는 임피던스분의 V예요. 그렇죠? V2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5옴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10이고 전압 차이가 100V래요. 그럼 얼마? 10A가 되겠네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13번 동기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기 검정기, 동기 검정등 왜 사용합니까? 위상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14번 병렬운전 중인 두 동기 발전기의 유도기전력 2000V, 위상차가 60도, 동기 리액턴스가 100Ohm이다. 자, 무효순환 전류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효순환 전류 IC 임피던스 분의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델타. 자 그러면은 임피던스 리액턴스 100이죠. 그쵸? 그러면 밑에는 200분의 전압 차이가 2000V라고 하죠. 그럼 4000. 그 다음에 사인 얼마입니까? 지금 위상차가 60도예요. 그쵸? 근데 2로 나누니까 사인 30 계산합니다. 0.5 4000 나누기 200 하면 20이죠. 0.5 하게 되면 10인가요 이거? 10이네. 10 답 2번이죠. 15번 뭐 엄청나게 나왔죠. 그쵸?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의 역할은 뭐냐?
이번에 난조 방지. 이 문제 뭐 많이 나옵니다. 제동건선. 뭐 할 때 쓴다? 난조 방지를 쓴다. 또 건선이 또 하나 있는데 뭡니까? 보상건선 있죠. 보상건선은 뭐 할 때 씁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6번 난조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동건선, 건선의 저항을 작게 한다. 축세륜을 붙인다. 조속기 감도를 예민하게 한다. 아니, 예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난조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 병렬 운영 같은 거는 사실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난조 방지 문제가 지금 여러분 푸셔서 아시겠지만 뭐 관연도에 나오는 게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렇죠?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